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상당히 놀라운 소식이 나왔습니다. 지난 2023년 4월 13일 SEC의 경우는 이더리움 2.0 조사 개시를 승인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당시 게리 겐슬러 의장이 하원금융서비스위원회에 출석해서 이더리움이 증권인지 여부에 대한 질문을 반복적으로 피하기 불과 5일 전의 일이었는데요. 이에 미 SEC가 이더리움 증권성 조사에 대해서 중단을 했다라는 소식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내용인지 자세한 내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마우피 정보를 전달해 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목요일도 슬슬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오늘 하루 잘 보내셨나요? 지속되고 있는 크립토 마켓의 지지부진한 모습 속에 투자자분들의 피로감이 날로 증가하는 것이 보이고 있습니다. 반감기 이후 상승장 사이클이 이번에는 다른 것이 아니냐, 이번에는 안 오는 것이 아니냐라는 목소리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혹시 그거 아시나요? 2021년도 반감기 사이클 당시에도 지금 과 똑같았다라는 것을 말이죠. 이 반감기가 지나고 6개월 동안 지지부진한 모습, 오히려 더욱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내면서 이번에는 사이클이 오지 않을 것이다, 이번엔 저번과는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하던 많은 투자자들이 완전히 떠나가고 나서야 비로소 상승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크립토 마켓에 대한 조금의 더 인내와 공부가 아닐까 싶은데요. 일단은 코인 마켓캡에서 메이저 탑 10 코인들 가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시가총액 1위 비트코인의 경우는 전날 대비 0.21% 하락한 65,265달러대에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외에 이더리움은 0.24% 상승한 3,570달러대, BNB의 경우는 0.35% 상승한 600달러, 솔라나가 3.57% 상승, XRP가 0.28% 상승한 모습 나타내고 있는데요. 네, 상단에 비트코인 도미넌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의 경우는 54.1%, 이더리움 도미넌스가 18.4%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현재 비트코인 가격이 조정을 겪고 있지만 이 홀더들의 매도 움직임은 포착이 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이제 온체인 분석 업체인 글래스 노드의 경우는 최근 발행한 뉴스 레터를 통해서 비트코인의 횡보세가 지속이 되면서 투자자들이 지루함이 이어지고 있지만 홀더들은 여전히 수익 구간에 머물러 있다라고 진단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이 급락과 같은 급격한 변동성이 유발되지 않는 한 홀더들이 비트코인을 매도할 가능성이 낮다라는 이야기인 것이죠. 이 글래스 노드는 현재 비트코인 가격이 평형을 찾는 중이다라고 요약을 하면서 여러 온체인 지표들이 현재 조정기에 있음을 보여준다라고 합니다. 현재 비트코인 온체인 지표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게 되면은 이 지표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퍼센트 서플라이 인 프로핏, 즉 유통된 비트코인의 공급량의 수익 비율을 보았을 때 현재 여기 적혀 있죠. 87% 이상이 이익을 보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투자자들이 여전히 유리한 위치에 있음을 시사하게 되는데요. 또 다른 온체인 지표인 MVRV 지표를 보게 되면은 투자자들이 비트코인 구매 가격 대비 현재 평균 120% 수익을 보고 있다라는 분석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 장기 홀더들의 경우는 3만 달러 정도의 구매를 한 뒤에 이 홀딩을 하고 있다라는 계산이 가능하죠. 이 현재 크립토 마켓의 분위기가 좋지 않은 것 같지만 이 글로벌 매크로 지표들과 사이클적인 관점, 긍정적인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대한민국의 대표 인플루언서라고 불리우는 이제 인물이죠. 이 크립토컨트의 주기영 대표에게서 알트코인 시즌이 곧 시작된다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헤드라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드라인을 보게 되면 주기영 알트코인 시즌 초입이다, 이더리움 과열되었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네,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기영 크립토컨트 대표는 엑스닷컴을 통해서 알트코인 시즌 초입에 접어들고 있다라면서 이더리움의 MVRV가 비트코인의 MVRV보다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이어서 이는 온체인 펀더멘탈에 비해서 이더리움이 과열되고 있음을 시사한다라면서 역사적으로 이더리움이 오르면 다른 알트코인들
코인들도 같이 오르는 경향이 있다라고 전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이더리움 현물 ETF를 고려할 때 이더리움만 랠리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덧붙이게 되었습니다. 네, 이제 이런 소식과 더불어서 상당히 놀라운 소식이 나옵니다. 지난 2023년 4월 13일 SEC의 경우는 이더리움 2.0 조사 개시를 승인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당시에 게리 겐슬러 의장이 하원금융서비스위원회에 출석하여서 이더리움이 증권인지 여부에 대한 질문을 반복적으로 피하기 불과 5일 전의 일이었는데요. 이에 미 SEC가 이더리움 증권성의 조사에 대해서 중단을 했다라는 소식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내용인지 자세한 내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헤드라인을 보게 되면 미 SEC 이더리움 증권성 조사 중단했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내용만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가 이더리움의 증권성 여부에 대한 조사를 중단한다라고 합니다. 이제 19일 이더리움 기반 소프트웨어 개발사 컨센시스는 엑스닷컴을 통해서 SEC로부터 이더리움 2.0에 대한 조사를 중단한다라는 소식을 통보받았다 이렇게 밝히게 되었는데, 이는 SEC가 더 이상 이더리움 판매를 증권 거래로 간주하지 않는다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SEC의 이번 결정은 지난 7일 컨센시스가 SEC에 보낸 서한에 대한 응답이라고 하는데요. 당시 컨센시스는 SEC의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이 이더리움 2.0 조사 종료를 의미하는 것인지 답해달라라고 요청한 바 있다라고 합니다. 이 컨센시스 법무팀의 맷 코바 변호사의 경우는 SEC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증권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린 정확한 이유를 알 수가 없다라며, 이에 따라 솔라나, 폴리곤 등 다른 지분증명 코인의 증권성 여부는 알 수 없다라고 말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제 본인들 이더리움은 완전하게 이제 증권이 아니다라고 거의 밝혀진 시그널이 나오니까 에라 모르겠다. 이 솔라나나 폴리곤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이제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증권성이 이제 끝난 것 같다라고 이렇게 한 발 빼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현재 헤지 펀드들이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 가능성을 높게 보면서 이더리움을 매집하고 있다라는 소식들이 심심치 않게 들려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거래소 이더리움 잔고 또한 역대 최저치에 근접을 하고 있고 펀더멘탈도 상당 부분 개선이 되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이 과도하다라는 분석을 하고는 있지만, 이번 이더리움 현물 ETF가 승인이 난다라면 단순 이더리움뿐만이 아닌 다른 대부분의 알트코인들의 ETF도 승인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심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앞서 크립토컨트의 주경 대표가 말한 것처럼 이더리움이 알트코인을 이끄는 알트 시즌 충분히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이제 보았을 때 7월 초 승인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더리움 현물 ETF가 실제로 승인이 되었을 때 이 잠잠한 크립토 마켓에 다시 한번 상승 동력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인지 충분히 기대해봐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공포 탐욕 지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날 대비 4포인트 하락했네요. 60포인트 기록하면서 그리드 이 탐욕 단계 여전히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지수는 0이면 공포, 100이면 낙관을 의미하게 되죠. 네, 비트코인 가격이 참 아쉽게도 9천만 원대를 오가면서 이 오도가도 못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크립토컨트는 이런 답답한 가격 흐름의 원인을 크게 세 가지로 분석을 했는데, 비트코인의 최근 가격 하락 원인으로 가장 크게 꼽는 원인은 역시나 채굴자들의 항복입니다. 이 채굴자들은 2024년 4월 반감기 이후 채굴량을 절반으로 줄였죠. 실제로 3월 대비 채굴자들의 수익은 55%나 감소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과거 대비 65K를 유지하고 있지만 생산량이 줄어드니 채굴자들이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 채굴 비용 충당을 위해 채굴자들은 과거보다 더 많은 비트코인을 매도할 수밖에 없게 됐고, 이로 인해 거래소에 비트코인 이동이 늘어났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고래라고 부르는 원래 중 상당수가 채굴자들의 지갑입니다. 그렇게 보면은 이 고래들이 들고 있는 비트코인 거래소 이동은 사실 순환하는 악재인 게 맞는 것이죠. 이 두 번째 이제 비트코인 하락은 USDT와 USDC의 발행량이 감소하고 있다라는 데 있습니다. 이제 무엇보다도 사실상 크립토 마켓에서의 USDT 발행량 감소가 핵심입니다.
이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량이 감소하고 있다라는 말은 크립토 마켓으로의 신규 자금 유입이 감소하고 있다라는 말과도 같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안타깝지만 여기에는 미국 증시 영향이 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현재 엔비디아가 오늘 전 세계 주식 시총 1위로 이제 어제 올라왔죠. 글로벌 에셋 순위를 봐도 이제 금 다음이 엔비디아입니다. 그러니 코인으로의 관심이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 이유로는 비트코인 현물 ETF로의 자금 유입이 오히려 유출로 바뀌었다라는 데 있습니다. 물론 패닉셀 정도는 아닌데 다만 6월 17일을 예로 들어볼 때 피델리티에서만 1384개의 비트코인이 유출되었습니다. 비트코인이 하락할 것으로 투자자들이 판단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 비트코인 현물 ETF 자금 유출은 사실 앞선 두 가지 이유 때문에 하락을 했다라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비트코인 가격을 추종하는 지수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러한 악재, 그러니까 삼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하리라는 기대는 존재합니다. 이 비트코인은 특히나 추세성이 강한 자산입니다. 비트코인 월봉을 보면 2024년 2월과 3월에 급격하게 올랐다가 4월 음봉 전환합니다. 음봉 전환이 일어나면 통상 다음 달도 음봉이 일어나는데 오히려 상승했습니다. 그러다 이제 현재까지 6월은 음봉을 그리고 있습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악재들은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당장 양봉 전환한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한풀 꺾인 게 분명한 사실이죠. 하지만 오히려 이렇게 시장이 한풀 꺾인 상황이 나왔기 때문에 마지막 불장으로 가기 전 매수 기회가 주어졌다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요즘 계속해서 매일 비트코인을 사고 있습니다. 이 자금이 있다고 한 번에 비트코인을 사버리면 하락 리스크 해칭이 어렵게 됩니다. 따라서 있는 돈을 나눠서 사면 하락해도 손실을 줄이면서 상승을 대비할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언제나 고점 대비 35% 빠질 수 있습니다. 한 번에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제는 어느 정도 안정성이 생겼을 뿐입니다. 이 모두가 머뭇거리고 관심이 없을 때가 매수하기 좋은 시기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현재 우리는 너무나 좋은 시기 속에 실제적인 투자 이어가고 있습니다. 매 영상 말씀드리지만 절대로 단기적인 시각으로 이 시장 바라보지 마시고 장기적인 시각으로 또한 오랜 시간 동안 함께 할 수 있는 여유 자금을 통하여 투자를 진행하시길 진심으로 바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남은 시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더욱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